먼저 그 자료 가볍게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는 그 파란색 봉투에 그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 5, 6, 7, 8 다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5, 6, 7, 8 사유빈 다 있는지, 사유빈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해설지가 다 있는지 한번 확인해주세요. 가끔 그 오류가 좀 생겨서 문제하고 다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해설지 하나 볼까요? 해설지 보시면 해설지의 뒷면에 딱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해설지 뒷면 거기 보시면 해설지 아무거나 잡아도 돼요. 지금 보시면 거기 이제 그 밑에 출제 연구진 보이시죠? 그렇죠? 출제 연구진 여기. 그래서 그 맨 위에 그 두 분 있죠? 그분이 실제로 수능을 출제하신 분들입니다. 그 두 분이 실제로 수능을 출제하셨고 지금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문제 만들고 있고요. 밑에 보면 지금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만 지금 몇 명인가요? 8명이죠. 그렇죠? 8명이고 그 다음에 검토 및 감수 보면 꽤 되죠. 그렇죠? 꽤 되는데 지금 이 검토 및 감수하시는 분들이 지금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서 수업을 하시면서 이 콘텐츠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뭐 대치동이면 시대인지라든가 그 다음에 그다음에 뭐 세움학원하고 그 다음에 예감 이런 데서 다 쓰고 있는 콘텐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치동 시그너처 모의고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 이제 그분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쓰는 이 콘텐츠하고 같은 콘텐츠로 다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잘 만들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제로 나가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있거든요. 과제로 나가는 게 이렇게 있는 게 요번에 이제 똑같은 세트예요. 그렇죠? 똑같은 세트에 12문항짜리 보고 나가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설지가 이제 해설지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한 25분에서 30분째에서 그냥 가볍게 한번 풀어보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는 그 주간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하나는 정답 및 해설이고 솔루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제 그 매일매일 조금씩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해드리는 건데, 요건 틈틈이 하세요. 틈틈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든가 그 다음에 뭔가 풀고 싶은데 자료가 좀 부족하다 그런 거 같아서 요거는 다 만들어서 드리는 거니까 일단 한번 보시면 일단 넘겨보면 외우셔도 괜찮아요. 외우셔도 괜찮고요. 공부하겠다 그러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고 옆에 빈칸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단어가 뒤쪽에 문제에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 장 넘기면 이건 이제 그 하이퍼보카라고 되어 있잖아요. 참고로 의대관에서 쓰이는 그 단어장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걔네들 단어장은 또 다르거든요. 다른데 걔네들 단어장에서 내가 발췌를 한 거니까 이건 그대로 우리가 이제 괜찮은 컨텐츠를 같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넘겨보면 이렇게 문제 보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문제 보이는데 앞에 나왔던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때문에 조금 고민을 좀 줄이게끔 문제 자체로 독해력을 키울 수 있게끔 그렇게 문제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겨보면 이렇게 구문하고 그다음에 어법 쭉 보이는데 요거는 그냥 쭉 읽고요. 해서 한번 써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절반 정도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다 하면 좋은데 절반 정도만 해도 그냥 주어하고 동사 찾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해석 한번 써보기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게 딱 하루치 분량이에요. 딱 하루치 분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게 데이 5까지 쭉 나와 있죠.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쭉 그냥 문제 풀어보면서 기본적인 감을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41페이지를 보이면 이렇게 세미 모의고사라고 있죠. 그렇죠? 이건 이제 토요일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하시고 토요일날 이거는 딱 시간 내서 16문제에서 7문제 푸는 연습.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요즘 친구들 있잖아. 이 친구들 중에 한 4문제나 8문제까지는 집중해서 잘 푸는데 그 다음부터는 귀찮대. 풀기가 귀찮고 집중하기가 싫대.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죠. 윗산에 한 친구가 작년에 수능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열심히 풀기 싫어. 메뉴 교수를 망치니까 3교시 때 그냥 보고 싶지 않더래. 그래서 그냥 대충 체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쉽게 포기하는 게 뭐냐면 평소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조금씩 많이 풀어주는 게 더 좋은데 평소에 한 3-4문제는 집중해서 푸는데 그 이상에 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하기 싫어지는 일들이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연습하면서 그런 일들을 좀 막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틈틈이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모의평가는 예습을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수업 시간에 이제 같이 풀어볼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냥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들고 오시면 되고요. 문제는 다 풀지는 않을 거고요. 왜냐면 여러분이 혼자 풀어도 충분히 풀리는 문제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펴볼 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만 같이 푸는 게 아니라 같이 살펴봐야 되는 중간 난이도, 그냥 어려운 난이도 이렇게 같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5회 있죠, 5회. 그 앞 표지에 보면 빈 공간 있죠? 그쵸? 앞 표지에 보면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에 먼저 가볍게 오버 비율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풀기 먼저 해주세요. 문제 풀기 전에 꼭 이거 한 번만 읽어보시고 나중에 여기 과제 있죠? 과제 그렇게 꼭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면서 푸는 게 맞는데 해석이 안 되면 답 자체를 못 찾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조금 의식하고 해석이 안 돼도 내가 해석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연습들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자, 일단 맨 위에 보면 연결함의 읽기, 그 다음에 시그널에 주의해야 될 게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연결함에 읽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 3년 사이에 더더욱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약간 어려운 문항들을 살펴보면 그냥 단어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구문이 복잡해요.
그리고 뭐지? 지문 전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해서 푼다기보다는 빈칸 문제를 치면 빈칸 주변에 있는 단서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답이 나오는 경우, 즉 전체 내용의 이해보다는 부분의 이해가 더 필요한 그런 문제도 좀 있었는데 최근 3년 사이에는 이제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전체적인 연결성과 이해를 통해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연결하면서 있는데 이 연결이라는 건 이제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연결하면서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상위 개념하고 하위 개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뒤에 나오는 문장은 앞에 나오는 문장을 그냥 부연 설명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부연 설명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뭐가 없어도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들 있죠. 그렇죠? 중간에 for example 얘가 없어도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라는 것을 파악하면서 읽어갈 수 있어야 돼. 즉 맨 위에서 animals가 보이고 그 밑에 lions 이렇게 딱 나오면 상하의 개념이구나. 동물이 나왔고 사자가 나왔으니까 이런 느낌들을 꼭 잡아줘. 이게 최근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제 요거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패러프레이징이 이루어진다. 즉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인 거. 됐죠?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인 거. 그래서 항상 뭘 생각하면서 간다고? 유사성을 생각하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가 없으면 but, however가 없으면 비슷한 이야기를 다시 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꼭 가져가 주시고 그때 봐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이라든가 혹은 무엇을 생각할 때 유사성이라는 걸 생각할 때 그때 봐야 될 게 바로 요거. 의미가 비슷한 말들이 나오는지 비슷한 모습이 보이는지 비슷한 성격이 보이는지 그 성격은 플러스 마이너스 긍정 혹은 부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긍정이라든가 부정이라는 것은 필자가 정해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문 속에서 요건 긍정이야 요건 바람직해 라고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그 다음부터 그런 생각들을 하며 가는 거지 맨 처음에 어떤 특정한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임의적으로 나만의 생각으로 긍정 혹은 부정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것. 아시겠죠? 자, 요거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의식한다는 것을 관련성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져오는 얘기예요. 관련성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 요건 약간의 보편적 사고도 필요하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티칭에 관한 내용이 나왔어. 그럼 뒤쪽에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컨텐츠, 스튜던트, 러너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서플라이가 나왔고 디맨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마켓이 보이고 인플레이션이 보인다. 그럼 같이 다 어떤 얘기다? 이코노믹 액티비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져자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느낌도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능과 역할. 요게 이제 최근에 빈칸 완성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21번 있죠. 21번 함축 매출원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니까 기능과 역할을 생각하면서 가는 건데 이건 특히 어디에 도구라든가 물건 이런 것들이 모였을 때 도구라든가 물건 이런 것들이 모였을 때 잘 들어. 자, 요게 이제 나중에는 이게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냐면요. 나중에는 요렇게도 이제 같이 묶여져요. 워드 페어라는 말 들어봤어요? 낱말 짝짓기 이런 게 있거든? 낱말 짝짓기 이런 게 있는데 자, 대표적인 이제 요런 것들 있지. bread and butter 같이 쓰는 말들인 거예요. 그쵸? 빵과 버터. 빵만 그냥 먹지 않는다. 빵에 버터를 발라서 먹는다. 약간 요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같이 묶어서 뭐라고 그래? 시행착오라고 하지. 그치? 트라이를 하다 보면 에러도 있을 수 있겠다. 요번에 관련성과 그 다음에 기능과 역할이라는 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하나 해볼까요?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딱 앞에 펜이 나왔어. 펜이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거야? 펜은 뭐 하는 거야? 펜. 그치? 쓰는 거죠. 필기도구지. 어디에 써? 그렇지. 그런 생각인 거야. 그래서 펜 앤 페이퍼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가져가 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쵸? 펜이 나왔어. 그럼 펜은 기본적으로 쓰는 거니까 뒤쪽에 어디에 쓸 것인지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종이가 나오겠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어떻게 쓸 수 있겠냐? 이걸 이제 이렇게 살짝 비유적인 표현이 나오는 거야. 어디? 뭔가 쓰는 종이처럼 뭔가 이렇게
쓸 수 있는 너의 마음속에 쓰겠다. 이렇게도 이제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감 잡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워드 페어라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 워드 페어는 또 최근에 두드러진 개념이에요. 두드러진 개념인데 이런 것들 보면 사실 요거 있잖아. 그리고 다른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드릴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 있는 초딩들이 하는 거예요. 초딩들이. 자, bread 그러면 butter, pen, paper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시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기본적인 사고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잡혀간다는 거야. 이게 이제 어디 그들이 쓰는 글에도 조금씩 이제 반영이 된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 같이 보면서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잘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하세요. 자, 시그널에 주의해야 될 게 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시그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시그널 같은 경우는 늘 말씀드린 거 있죠. 대명사, 지시어.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시그널이죠. 그렇죠? 네. 대명사하고 지시어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 거고 반복된다는 거죠. 그렇죠? 대명사 가리키는 거 찾고 지시어 this, that 이런 것들이 보이면 걔네가 가리키는 것을 찾아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반복을 의미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대명사나 지시어가 가리키는 것을 당연히 무엇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복이니까 지금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니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봐야 될 게 연결. 또 가야죠, 그렇죠? 연결어. 여러분 연결어는 크게 세 가지만 생각해 주세요. 크게 세 가지. what 계열이 있다. what 계열이 있다. 그 다음에 so 계열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also 계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스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however, and 이런 것도 있을 거고 in contrast, on the contrary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나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다른 이야기 하는 거구나. 다른 이야기 하는 거고 소가 보이면 같은 이야기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관련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어가는 거고 얘는 약간 다른 느낌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also가 나오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also가 나오면 당연히 추가인데 뭐가 추가될까요? 뭐가? 성격이 추가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능이 추가될 수 있어요. 기능. 이때 기능이라는 건 특히 문장 삽입에서 문장 삽입 문제에서 벗이라든가 그 다음에 so 이런 느낌을 주는 말들의 위치를 보면 되게 쉬워요. 사실은 할만한데 이게 왜 어렵냐면 자, 성격이 추가된다는 것은 also 다음에 긍정이면 also 앞에도 긍정이 나올 거고 그렇지? also 다음에 부정이면 앞에도 부정이 나올 거고 그 얘기잖아. 여기까지 싫단 말이야. 근데 자, 문장의 기능이라는 걸 이제 크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문장 자체가 크게 현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그 경제적인 현상이라든가 어떤 그 사회적인 현상 그걸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상이 될 수도 있고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될 수도 있다고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이런 기출에서 나온 패턴이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also는 추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also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지문수의 내용과 관련해서 현상을 말해주는 거냐 원인이냐 결과냐 이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격이 추가되는데 기능이 추가된다. 그래서 문장 자체가 지문수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기능인지 이건 기본적으로 가져가요.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대명사 지시의 연결 외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부정어 가야죠. 그렇죠? 네. 부정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 자체가 뭐가 되는 거니까 강조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봐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지문수에서 나오는 시그널, 대명사 지시의 연결어, 그리고 이제 부정어까지 생각하면서 가져온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접한 문장은 논리적인 연결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but however가 없으면 그냥 연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but however가 없으면 연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선택지 단어 하나까지 꼼꼼하게 읽는다. 무슨 얘기? 선택지 전체에 대한 해석도 중요하지만 선택지를 구성하는 단어가 단 하나라도 특히 초반이 아니라 뒷부분 잘 봐야 돼. 선택지의 뒷부분에 나온 것이 앞에 나오는 지문의 내용과 관련이었으면 과감하게 보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4번을 읽을게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경우 있잖아. 우리가 뭔가에 꽂혀서 답을 고르는 경우가 있거든. 딱 지문수에서 특정한 일부분에 내가 꽂혀서 답을 고를 때는 그거 오답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옛날에는 그렇게도 답을 읽고 그렇게도 이제 문제를 쓸 때는 답을 찾을 수 있게끔 냈거든요.
그게 이제 옛날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그게 과거의 킬러 문항이에요. 지문을 아주 촘촘하게 잘 읽고 하나라도 단서를 잡아서 그렇게 딱 푸는 거. 그게 이제 킬러 문항인데 지금 그 킬러 문항은 출제 못하게 돼 있어요. 전정부가 존나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출제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거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좋아질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내가 답을 고를 때 약간 어려운 문제일 수 있잖아. 답을 고를 때는 정답에 대한 단서는 지문수에서 최소한 몇 번? 요렇게 제시된다. 비슷한 표현을 통해서 두세 번 제시된다라는 거 최소한 2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나온 표현을 가지고 내가 답을 고르면 오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있지. 내용 파악할 때 단서가 되는 건데 여기 쭉 보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얘가 보이잖아요. 얘가 보이면 얘네들 다음 내용을 잘 읽는다. 그렇죠?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인데 선행사 역할을 하는 명사보다 뒤쪽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얘네들 다 같은 이야기지. 다 같은 이야기야.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여기 쭉 보니까 바로 안에 내용이 딱 보이죠? 자, 우리부터 이제 이렇게 봤던 것들이죠.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같은 얘기예요. 같은 이야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시가 보이거나 아니면 이런 식의 콜론이 보이거나 그 다음에 A, B 이렇게 쭉 나오면 열과 아니야. 두 개는 열과 할 때는 A and B 이렇게 많이 쓰고요. 컴마를 쓸 때는 보통 동격이에요. 그렇죠? 동격이니까 이렇게 쭉 나오면 결국 다 A하고 B는 같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로 이렇게 되거든요. A가 상위 개념, B가 주로 하위 개념 이렇게 많이 줘요. 많이 주니까 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읽어가 주시면 되고 둘 중에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걸로 가져가면 돼요. 보통 이렇게 주거든. 보통 이렇게 주는데 근데 가끔은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주고 포괄을 알아가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둘 중에 내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으로 가져가고 만약에 이게 주제나 제목 문제에서 나왔어. 그럼 주제나 제목은 상위 개념, 키워드를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 중에서 좀 더 포괄적인 말 위주로 읽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독해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하면서 읽어보자.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가야지 우리가 또 감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번호 불러드릴게요. 표시해주세요. 1번, 2번, 4번, 6번 9번, 11번. 자, 지금 여섯 문제죠? 여섯 문제니까 14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 맞추신 분께는 다음 주 화요일날, 교무실 오시면 투썸에서 음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 가서 직접 셔틀까지 할 거니까 꼭 다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1, 2, 4, 6, 9, 11 지금 풀어주세요.
다 푸셨죠? 정답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에 3번, 그리고 2번, 2번. 지금 여기서 지금 혹시 안 틀리셨나요? 아, 나 여기서 좀 틀릴 줄 알고 오늘은 절대 투성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2번 맞추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오. 그 다음에 4번에 1번, 4번에 1번, 그 다음에 6번, 4번, 그 다음에 5번, 2번, 5번, 2번. 지금까지 다 맞으신 분 계신가요? 아, 살짝 불안한데 지금. 자, 11번에 5번. 다 맞으신 분. 아, 아깝다. 그쵸? 그러면 두 분은 화요일날 오시면 투썸에서 원하시는 음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료 한 잔입니다. 뭐 10잔 그런 거 없습니다. 한 잔 그렇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할 거니까 계속 조금 더 이렇게 잘 풀겠다는 마음으로 잘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해서 쭉 같이 몇 개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을 딱 보시면 그 1번에서는 이게 있어요. 조금 어렵다 싶거나 그 다음에 어법이 3점이잖아요. 3점이면 해석 기반 접근을 조금만 더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의미상 부적절한 것이 어법으로도 틀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전에 나왔던 게 뭐가 있었냐면요. 전에 유평 때 나왔던 게 요거 있잖아요. 그쵸? 요걸 물어봤어요. 요걸 물어봤는데, 자, 여기에 딱 밑줄이 있었는데요. 자, 기부 같은 경우는 기부도 어떻게 되는 거냐? 기부 다음에 어법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그쵸? 어법으로 따지면 이제 기부는 뒤쪽에 간접 목적, 직접 목적가 이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건데, 근데 이렇게 되니까 뒤쪽에 목적어가 두 개 있어야지 이 기부가 제대로 된 형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문법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고,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어떤 맥락에서 쭉 나왔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동사의 밑줄이 있으니까 앞에 주어를 찾아가서 단수냐 복수냐 이것만 따지지 말고 해석을 좀 같이 해주는 습관을 들여주라는 거죠. 그렇죠? 특히 동사의 밑줄이 있으면 능동과 수동까지도 같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 기본은 뒤쪽에서 간접 목적, 직접 목적 두 개 다 있어야 돼. 사람을 가리키는 말과 그렇지 않은 거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거 외워야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잘 외우잖아. 그럼 잘 안 기억에 남아요. 나중에 결국은 인위적으로 외우면 내가 조금 긴장하거나 불편할 때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수능은 긴장하고 불편한 시험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수능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때는 머릿속에 집어넣는 정보들이 다 어떤 거 기본적으로 내가 언제 해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의미 기반으로 가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 쭉 보면 학생들이 테스트에 대한 힌트를 준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테스트에 대한 힌트를 받는다 그렇게 해줘야지 적절하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무엇으로 이렇게 기분 이렇게 바꾸는 거 있죠. 요게 이제 평가 문제 나와서 오답률이 꽤 높았었습니다. 왜 오답률이 높았는지 아시겠죠? 단순히 동사의 밑줄 있으니까 주어를 찾아가서 단수냐 복수냐 이것만 따지지 말자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 그 헷갈리면 약간 자신이 안 서면 어떤 걸로 요렇게 생각해줘라. 의미 기반으로 접근할 거 필기해주세요. 그래서 의미 기반 접근. 문법적인 것도 활용하고 해석도 같이 해줘라. 자, 일단 처음에 딱 보면 bipolar is within the perspective that a full understanding of an issue can come only from a variety of viewpoints를 쭉 보이면서 일단 묻는 것은 뭐냐면 사실 1번은 문제 낼 때요. 문제를 시작할 때 특히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대세는 밑줄을 안 주고 싶어요. 특히 명사 뒤에 대. 동사 뒤에 대시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좀 있죠. 왔을 수 있거냐 될 수 있거냐 이렇게 되는데 명사 뒤에 대시면 웬만하면 맞아요. 그렇죠? 왜? 관계대명사가 될 수도 있지. 그 다음 뭐뭐라는 동격의 접수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 또 심지어는 관계 부사가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 뒤에 대신 웬만하면 맞아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뒤에 쭉 보면 full understanding of an issue에서 주어하고 동사가 딱 보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전치사 보이죠. 전치사는 뒤에 무엇까지? 명사까지 가지면 완전한 구조가 되는 거죠. 해석상으로 봐도 문제될 게 없죠. 그래서 지금 대대신 동격의 접속사 란 그렇죠? 이렇게 써야 돼요.
동격이 더 좋다. 얘가 완전한 문장이니까 X였다. 이거 보시면 되고 앞쪽에서 이 단어는 좀 기억 좀 해주세요. 플러럴이즘 쭉 나오는데 플러럴이 말하고 있으면 플러럴이 복수의 말이죠. 단수 복수할 때 그 복수의 그 뜻이 되는 거고 그러면 플러럴이즘 바로 어떤 거냐 여러 가지를 같이 생각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다원주의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원주의 복수주의 그러지 말고 이렇게 바로 다원주의 그리고 있죠? 다원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생각해보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뒤쪽에서 나온 거 보이시죠? A variety of viewpoints 이게 이제 플러럴리즘에 대한 그 힌트를 얻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하자라는 거 그게 플러럴리즘인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은 별표 좀 해주세요. 2번의 별표 이게 이제 해석을 묻는 문제라는 게 제기대명사 문제가 시험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 때도 제기대명사를 물으면서 어법 문제나 오답률이 꽤 높았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기대명사가 특히 이렇게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쓰이면 뭐와의 구별이다? 그냥 대명사와의 구별이다. 이렇게 하세요. 그냥 대명사와의 구별. 가볍게 정리합니다. 일단 주어하고 동사가 보이고 뒤에 목적어가 나올 거예요. 목적어가 나올 건데 가볍게 정리해 주세요. 이 목적어 자리에 꼭 무엇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 제기대명사 문제는 늘 연습을 시키려고 해요. 우리가 그 어법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제기대명사를 빼먹지 않고 항상 물어보려고 문제를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의식하지 않으면 자꾸 틀려요. 자꾸 틀리기 때문에 제기대명사는 꼭 해석을 해줘야 되는 문제고요. 목적어 자리에 꼭 제기대명사 써주는 경우가 있다. 언제? 주어하고 목적어가 같을 때. 주어 목적어가 같을 때. 같으면 제기대명사,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명사. 됐죠? 같으면 제기대명사,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명사. 자, 그러면 여기 주어가 누구니? 주어가 many ecological economists 보이죠? 이 사람들이 누구와? 바로 traditional environmental economist와 스스로를 구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얘가 자기 자신과 얘네들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앞에 나오는 many ecological economist가 그대로 반복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themselves 이렇게 써줘야 맞겠죠. 그렇죠? them 쓰면 안 된다.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수능에 나온 게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3번 갑니다. 3번은 지금 3번이 다른데 앞에 보면 얘는요 그냥 볼 수 있지 않을까? Ecological economics is based on the premise that가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premise는 전제라는 뜻이 되는 거고 전제라는 뜻의 명사고 명사 뒤에 대시죠. 이제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자, 명사 뒤에 대시면 아까 어떤 거 있다고 했더니 관계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 동격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 관계 부사가 될 수도 있지. 최근에는 차이점을 묻는 게 아니라 공통점을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명사 뒤에 대시 보이면 관계대명사가 됐건 관계부사가 됐건 동격의 접속어가 됐건 뒤에 있던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 나온다는 걸 잘 봐야 돼. 즉 동사는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동사는 빠지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니까 understanding the interplay between economic and ecological systems에서 understanding 뭐뭐지 이해하는 것 동명사가 주어져. 그렇죠? 동명사가 주어면 하나의 의미지. 하나의 의미니까 그러니까 단수 취급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동명사가 주어고 여기 주어 아니죠? 그렇죠? 여기 주어고 아니고 동명사가 주어니까 하나의 의미니까 단수 취급을 해서 requires 이렇게 써줘야 맞단다. 이거 하나 알아주시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명사 뒤에 대시 보이면 얘가 어떤 것을 쓰이든지 간에 일단 뒤쪽에 무엇이 필요하다? 동사는 필요하다. 자 그리고 동사 뒤에 대시 보일 땐 뒤가 완전한 문장이지. 동사 뒤에 와시 보이면 뒤가 불완전한 문장이죠. 과거에는 대시냐 와시냐 이렇게 완전하면 대시고 불완전한 와시다 이걸 물어봤다면 최근에는 대시 쓰이건 와시 쓰이건 일단 뒤쪽에 뭐로 나와줘야 돼? 동사는 필요하다. 이런 차이점들을 물어봤지만 공통점도 물어본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동사 자리고 여기서는 주어가 understanding 동명사니까 단수 취급이 돼서 requires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interplay 무슨 말이에요? interplay 상호작용이죠? 그렇죠? 상호작용. 요 단어는 요거 있죠. 이것보다 더 선호해요. 이것보다 더 선호하니까 똑같은 말인데 인터랙션보다 인터플레이를 훨씬 더 좋아해요. 이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이 조금씩 이제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과거에는 인터랙션을 썼다면 지금은 인터플레이 꼭 기억해 주세요. 상호작용 같이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요. 4번 보면 4번은 지금 뭘 묻냐면 동사의 이디 형태죠. 그쵸? 동사의 이디 형태는 크게 두 가지 생각한다. 과거 동사가 될 수도 있고 과거 분사가 될 수도 있다. 자, 근데 이렇게 동사의 이디인데 과거형과 과거 분사 형태가 같을 때는 무엇을 가지고 구별하면 된다? 목적어를 뒤에 가지면 동사, 그렇지 않으면 과거, 분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자리에 지금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그러면 얘는 수동에 있는 전달은 과거 분사가 될 것이고 명사 뒤에 과거 분사가 앞으로 품어주는 거. 그쵸?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석이에요. 해석 잘해주세요. Characterized by 뭐뭇이 특징인 이렇게 하면 딱 좋아요. 뭐뭇이 특징인 이런 식으로 by를 뭐뭇에 의해서 그러지 말고 characterized by 하면 뭐뭇이 특징인 이런 식으로 혹은 특징이 뭐뭐인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그래도 헷갈리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설명되는 묘사되는 그치? 설명되는 묘사되는 그게 characterized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캐릭터는 특징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설명되는 뜻을 쓰이냐면 원래 캐릭터가 어떤 뜻도 있는 캐릭터가요. 글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글자, 캐릭터 있죠? 글자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글자를 활용한 그 뜻이에요. 그래서 글자를 활용한 그런 의미에서 characterized가 described, 묘사된, 설명된 이렇게도 많이 쓰입니다. 아시겠죠? 글로 표현된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맞게 쓰였고요. 자, 그 다음에 5번도 쉬워요. 5번에서 primarily, 주로 이런 뜻의 이제 부사가 써야 되는데 이렇게 딱 표시를 해보세요. 비동사 뒤에 지금 과거 부사 보이죠? 그쵸? 비동사 뒤에 pp라든가 비동사 뒤에 ing라든가 싹 다 뭐가 비슷하나? 형용사하고 비슷하죠. 그쵸? 비동사 뒤에 ing, 그 다음에 pp, 형용사는 다 뭐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앞에서 당연히 무엇의 수식을 받는다? 당연히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별거 아니죠? 그쵸? 이 별거 아닌 것도 많이 물어봐요. 많이 물어보니까 같이 기억해주세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가겠습니다. 2번 펼쳐주면서 2번 별표.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이 문제를 풀어봤다면 좀 더 좋았을 뻔하기도 하고 막 그랬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2번을 답으로 주는 경우가 생기니까 우리가 일부러 2번의 답을 좀 만들었거든요. 2번의 답을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그 어이없는 것을 이렇게 밑으로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고요.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자, 볼게요. We might assume that 쭉 나오는데 일단 이 문제에서 핵심은 항상 요거라고 했었어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붙여서 읽어가는 습관들을 꼭 들여주셔야 돼요. 앞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다음 문장 연결해서 읽어가지 않으니까 계속 뭔가 해석을 하는데 뭐가 중요한 건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평소에 계속 의식하면서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수능 볼 때는 한 번에 짜이고 그냥 답 찾기 고민하지 않고 그렇지. 그러고 나서 약간 여유 있게 읽어도 돼. 여유 있게 읽어도 되는 거니까 한 번에 읽고 답을 찾고 맨 마지막에 딱 그 마지막 문제까지 풀었을 때 한 3, 4분이 남게끔 그게 바로 이제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3, 4분 남았을 때는 제발 가장 헷갈렸던 거 하나만 봐라. 여러 가지 많이 보지 말고. 그리고 3, 4분 남았을 때는 문법이 아닌 다른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법은 더 검토했을 때 더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자, 연결을 생각하면서 이제 가볼 건데요. 자, 우리는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참고로 요거 있지, 요거. 자, 요렇게 쫙 가로놓고 오세요. 이건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들이 다수 있어요. 우리는 뭐뭐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죠. 위로 시작하거나 people로 시작하거나 most, many 이런 것들로 시작하면 다 일반적인 의견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필자는 일반적인 의견을 우리한테 전달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독특한 생각을 전달하고 싶을까요? 그렇죠. 자신의 독특한 생각을 다른 말로 하면 필자의 생각, 즉 필자만의 주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이면 무엇이 보이면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의견이 보이면 뒤에 뭐가 나올 수 있다고 이쪽에 반전 주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꼭 그렇지는 않아. 근데 살짝 예상하면 읽기가 좀 편해요.
people, most, many 이렇게 나오면 뒤에 반전될 수 있겠다. 근데 이렇게만 나오기도 해.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거니까 꼭 얘가 나오면 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열어두고 가다 보면 우리 이제 딱 편하게 읽어지는 거죠. 그렇죠? 뒤쪽에서 뒤쪽의 내용을 알아보자 하는 거구나. 그럼 앞쪽의 내용과 관련해서 반대 상황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자, 가장 정서적으로 어추어니까 바로 무슨 말? 어추어. 성숙한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치? 정서적으로 안정된 커플이야. 막 감정의 기복이 막 심하고 네가 욕했잖아. 너 뭐라 그래? 너 따위를 만난 게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야. 엄마가 반대했을 때 너 안 만났을 때 됐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 경험담 아니라. 자, 아무튼 어찌됐건 중요한 건 뭐냐면 약간 안정되는 느낌이야. 갑자기 안정이 안 되네. 자, 아무튼 그래서 가장 정서적으로 성숙한 혹은 안정된 커플을 자 그들의 시간을 어디에서 쓸 것 같아? 딱 가로를 묶고 볼까요? 프로파운드의 심오한, 시어리스는 이제 진지한 이렇게 봐야죠. 그렇죠? 심오하고 진지한 논의를 할 것 같다. 선생님하고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 꽤 됐거든요. 꽤 됐는데 우리는 그 깊이 있는 대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잘 안 해요. 집에 가면 다 무슨 얘기 하는 줄 아냐? 뭐 먹었지? 뭐 먹을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먹고 왔지. 이게 집사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먹고 왔지. 집에서 안 먹을 거지. 이런 것들 이제 대부분 먹는 얘기.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뭔 줄 아니? 내일 뭐 입지? 진짜로 내가 대충 입는 것 같아. 내가 다 신경 쓰고 입는 거예요. 보면 나 오늘도 이게 다 맞춘 거야. 내가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요 시계를 내가 차야 됐어. 이 시계를 차려면 이제 어떤 의상을 이제 쓸 거냐? 약간의 좀 이렇게 튀지 않는 색깔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위에는 요 색깔, 그다음 밑에는 요 색깔, 신발은 노란색으로 가자. 그리고 이제 신발까지 노란색인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양말을 이렇게 해서 양말까지 이렇게 다 색깔을 맞춰요. 아무튼 약간 이런 소소한 재미가 있어. 뭘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 이상하다 아니야. 다음 시간에 취소하지 말고 나와주세요. 아무튼 어쨌든 이런저런 생각들이 이제 우리 많이 하거든요. 야, 왜 양말 어때? 양말 이거 되게 괜찮지 않냐? 그래서 아무튼 나 이거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이거 연습 괜찮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여러분 집에는 어떤 색깔의 양말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집에는 흰색과 검정색은 별로 없어요. 다 약간 다채로운 색깔들로 그렇게 해서 신발 색깔 바라게. 신발도 이게 노란색이 신는 거 쉽지 않잖아. 그치? 근데 나는 보자마자 꽂혔어요. 노란색을 사야 된다. 사실 노란색이 아니라 나이 들면 자꾸 지금 나는 요 색깔이 땡기거든. 봐봐. 이상해. 내가 그냥 의식하지 않는데 요것도 이거죠? 저거 봐봐.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니까? 내가 의식하는 게 아닌데 나는 그냥 이쪽이 땡겨. 지금 샤프도 지금 요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볼펜도요. 검정색인데 이렇게 겉에는 이런 색깔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가끔 들기도 해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정서적으로 성숙한 커플들은 진지한 대화 할 것 같잖아? 안 한다고. 그렇죠? 안 한다는 거죠. In all likelihood 무슨 말? 모든 가능성에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가능성이니까. 그래서 10중 8구 거의 확실히. 됐죠? 거의 확실히. 자, 계속 잘 생각한다. 여기서 답만 찾으려 하지 말고요. 이렇게 글을 쓰는구나. 실제로 우리가 그 문제를 출제할 때 그 원문을 이제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휘가 너무 수준이 높거나 혹은 너무 까다로운 문장이다. 그럼 그 문장들을 살짝 손보고 어휘를 손보는 수준이지. 이거 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고 막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이제 보통 미국 사람들이 글을 써간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 연구에서는 찾는 건데 여기서 봐봐. 가장 정서적으로 성숙했다고 나오지. 그치?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해 줄 거야? 이렇게. 여기 한 얘기해 줄 거죠. exemplary가 무슨 말이에요? 본보기의 모범이 되는. 됐죠? 본보기의 모범이 되는. 왜 모범이 된다고 했어? 정서적으로 성숙하고 안정된 커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썼나 보다. 그런 거 얘는 당연히 아시죠? 그렇죠? 여기서 표현은 당연히 앞에 나오는 거 커플이라는 거 볼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하나씩 보이는 것들을 계속 연결성을 가져서 보는 거야. 표현은 앞에 커플이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예시 있으니까 당연히 뭘 써줘야 되는 거야. nothing을 써줘야 하는 거지.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of the soul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꾸며주는 거잖아. 그러면 널 쏠트니까 그러한 부류 이렇게 보면 돼.
그러한 부류, 그러한 종류. 어떤 것? 앞에 나오는 profound 이런 거가 있지. 여기서 이렇게 딱 넣어줘봐. 가만히 생각하면 되잖아. 뭐가 붙었어? 더가 붙었지. 더가 붙었으니까 앞에 나오는 거 반복한다는 거야. 그치? 앞에 나오는 거 반복한다는 거. 그러한 부류 어떤 거? 바로 profound serious discussion. 그거 안 한다는 거죠. 그쵸?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러한 사실에 더 깊이 있는 진실을 가리킵니다. 무슨 얘기? 같은 맥락으로 추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같은 맥락으로 추가하겠다는 얘기예요. 더 깊이 있는 진실이니까 추가 설명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거. 부연 설명을 암시하는 거야. 그렇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 이유야.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추가되는 거니까 이런 거 안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런 거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야? seemingly, 겉으로 보기에 어떤 거니 논리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봐야지. 논리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요게 나왔다고 해서 논리적이라 그렇게 보면 안 돼. 그치? 앞에서도 붙여가야 돼. 앞에서 붙여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심각한 거 안 합니다.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심각한 얘기 안 한다는 것을요, 그 얘기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logical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은 대화를 하는 것이 정서적인 친밀함이죠. 인터넷적인 친밀함, 그 뒤쪽에서 closeness도 같아요. 그러면 정서적인 친밀함과 깊은 친밀함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뭐가 된다고? 표시가 됩니다. 그대로 가죠. 표시가 되는 거고 하이 워터마크니까 뭐가 되겠어? 워터마크니까 무슨 말이야? 워터마크. 그래서 생각해봐. 워터마크. 그냥 물이 있다고 표시해 준 거야. 물이 있다고 표시해 준 건데 아래쪽이 아니라 어디? 높은 쪽에 준 거죠. 그쵸? 그러면 당연히 최고 수준의 적어주세요. 최고 수준의 그리고 그 여기 쓰이는 문제들이 괜찮은 게 실제로 평가원에서 많이 썼던 그런 어휘들을 두루두루 다 썼어요. 두루두루 다 썼고 그 다음에 약간의 비유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을 계속 섞어놨거든요.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들은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수능이라든가 평가원 만났을 때 되게 당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평소에 많이 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최고 수준의 표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볼게요. People know and love each other deeply 이렇게 나오죠.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서로를 잘 알고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오늘 discuss philosophy와 economics 무슨 말? 심각한 논의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심각한 논의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 서로를 알고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첫 번째 문제가 나왔던 그 emotionally mature 커플이 될 거야.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무엇도 한다는 거야? relaxed 무슨 말? relaxed. 편안한 혹은 가벼운 적어주세요. 편안하고 가벼운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주로 집사람은 주로 나한테 말을 많이 거는 스타일인데요. 나는 밖에서 말을 많이 하니까 집에 가면 말하기 싫거든요. 진짜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잘 말 안 하고 싶은데 집사람은 자꾸 나보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 무슨 얘기 하냐면 하루 종일 우리 집 고양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얘기를 계속 나한테 얘기해줘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제 고양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아까도 하나 보내왔어요. 혹시라도 그 질담 오늘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고양이가 오늘 이렇게 자고 있다, 오늘 나한테 성질 냈다, 오늘은 뭐 밥을 잘 먹더라, 이제 하루 종일 그런 얘기들 이제 많이 이제 듣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정서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봅시다. 제가 없으니까, 나만 좀 있으니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자, skip randomly between subject. 무슨 말이니? 주제 사이에서 무작위로 skip, 건너뛰기도 한다는 거죠. 갑자기 주제를 바꿔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만 뭐뭐로부터 거리가 먼 그 뜻이니까 얘는 요렇게만 딱 적어볼까요? 나과 비슷하죠. 자, 무엇이 아니라 distraction. 무슨 말이니? distraction. 집중을 방해하는 것 혹은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나온 이런 것들 있지. 이건 distraction이 아니야. 집중을 방해하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무엇이라고 바로 프로프는 증거죠. 그렇죠? 깊이 있는 증거가 됩니다. 무엇에 대한 mutual affection 무슨 말? mutual은 상호적인 혹은 서로의 그 뜻이 되는 거고 affection 꼭 기억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애정이라는 뜻을 꼭 기억해야 돼.
affection은 애정이라는 뜻으로 꼭 알아두시고 affection에서 요거 있지 요거 여기 딱 나오잖아. 그럼 요거는 동사를 쓰면 무엇에 영향을 미치다야. 그치? 동사를 쓰면 influence야. influence가 되는 거고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affection이 그 저게 애정이니까 affect는 애정 뭐 사랑 이런 거 관련 있을 것 같잖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동사를 쓰면 영향을 미치다 influence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명사가 되면 명사가 달라요. 약간 달라요. 그쵸? 명사를 쓰면 정서라든가 감정이라는 뜻으로 알아두시고 최근에 잘 나오는 건 요 단어를 같이 꼭 기억해야 돼. 요거 잘 나와요. sentiment 잘 나와요. sentiment. 그래서 우리가 뭐 되게 그 감정이 이제 막 풍부하고 막 그랬을 때 너 참 센티멘탈하다 그 센티멘탈이 뭐라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뭐 그렇게를 보시면 되고요. 앞에 요거 그대로 보면 돼요. 그렇죠? 그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증거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친밀함이라는 것은 그래서요 점점 더 그리고 용감하게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거야? weird 할 수 있다라는 거야. weird 무슨 말이냐? weird. 그렇죠? strange 없이 strange. 자 그럼 그때 weird라는 것은 약간 strange의 느낌인데 그러면 weird는 logical일까 illogical일까? 됐죠? 그러니까 다 단서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야. 주변에 다 이렇게 몇 번씩 단서를 준단 말이에요. 이게 스트레인지한 거니까 그럼 이거는 비논리적인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용감하게 비논리적이 되고 이상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완벽하게 그들에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당연 이렇게 쭉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 쫙 살펴보면 이게 밑에서 세 번째 줄 해보세요. When we talk about nothing in particular 이렇게 보이죠? 자 거기에서 우리가 특별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여기 in particular 쭉 나오죠? 그렇죠? 요걸 이렇게만 딱 적어보세요. 스페셜이에요. 스페셜이니까 자 지문 속에서 나왔던 표현을 바꿔볼까요? profound라든가 무엇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봐봐. 깊이 있는 걸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뭘 말해주는 거야? 정서적으로 성숙한 커플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오히려 진지한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만큼 정서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지금 5번의 모두 맞았죠. 그렇죠? 이 흐름을 잘 따라와 주세요. 아시겠죠? 복습 꼭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흐름을 읽어가는 자극을 주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구나라고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시키고 계속 유지시켜줘야 돼. 아시겠죠? 자, 옆으로 가세요. 옆으로 가서 4번 교육하겠습니다. 4번 교육. 사실 이거 선지에 쓰인 단어들은 쉬운데 문제가 좀 헷갈리죠? 그쵸? 이 문제 되게 잘 만들었어요. 되게 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옆에 6번 문제 있죠? 옆에 6번 문제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번은 그냥 전형적인 그 빈칸 추론 문제의 스타일인 거고 4번은 약간의 비유적인 느낌을 주면서 만드는 요즘 스타일이에요. 요즘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은데 자, 일단 지금 구성과 주제 시그널 요 얘기 어차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문제를 통해서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삶이라는 비즈니스는 일단 나오죠. 그래서 삶이라는 비즈니스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봐도 돼요. 이렇게 봐도 될 건데 그걸 조금 있어 보이게 표현한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잘 들어야 돼. By our exhausting habit of questioning past decisions over time 이렇게 보이지? 자, 그러면 자 복잡해질 수 있는데 무엇에 의해서 우리의 exhausting 바로 무슨 말이에요? exhausting 지치게 하는 그쵸?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그 말이죠. 우리의 지치게 하는 다 써버리는 그 뜻이야. 다 써버리는 습관이 있어요. 어떤 습관? questioning,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쵸? 의문을 제기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딱 적어볼까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쵸? 의문을 제기한다는 건 의심하는 거야. 무엇을? 과거의 결정들을 의심하는데 그 습관이 exhausting한 헤빗이야. 무슨 말이야? 다 써버릴 때까지, 나의 에너지를 다 써버릴 때까지 존내 의심한다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오버타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적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What once seemed clear and sound. 잘 봐야 돼. What once seemed clear and sound.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once more라는 거 그렇게 보면 되고 once는 무슨 말이야? 한때 이전에 어떻게 보였던 거? 명확하고 사운드에 보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래서 문제가 괜찮은 얘기를 또 하거든요. 자꾸 칭찬만 한다는 건 지들이 만들었으니까 그게 아니라 자 아무튼 이래서 괜찮은 거예요. 여기 사운드 보이죠? 사운드의 형용사잖아. 사운드의 형용사를 쓰면 어떤 뜻이니? 그냥 nice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운드는 그 형용사를 쓰일 때 그 사운드가 쓰이는 상황에서 무조건 다 nice야. nice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볼까요? sound judgment 무슨 말이겠어? sound judgment 괜찮은 판단이지. 그때는 그래서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어요? sound judgment, rational judgment 이렇게 이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sound mind는 뭐가 되겠어? sound mind 그럼 이제 건전한 정신 이렇게 되는 거고 sound body는 뭐가 되겠어? sound body 이제 건강한 신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간다. sound sleep은 뭐야? 그럼 sound sleep 괜찮은 잠이죠? 어떻게 잔 거야? 그쵸?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말하더라. 그러면 숙면이라고 말하시면 별로 꼭 꿀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사운드 슬립 그래서 이제 숙면이라는 뜻을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럼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요. 앞에랑 클리어하고 비슷해요. 명확하고 훌륭했던 그런 결정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봐봐. 오버타임 그대로 나오지. 오버타임 그대로 나오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After weeks or months 됐지? 그치? 시간이 지나면서 inspired by 무슨 말이야? inspire 자극하다, 활성화시키다, 발생시키다 그렇게 보는 거야. 자극하다, 활성화시키다 영감을 주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영감을 주다라는 것은 뭔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니까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거야. 적어놔. stimulate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여러분? activate도 같이 하세요. 액티베이트가 더 쉬워요. 근데 뭐가 있어? 액트가 보이잖아.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뭘 활성화시키는 거야? 봐봐. 이건 하잖아. 그치? 이건 했으니까 그래요. 됐죠?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그대로 의심과 후회와 수치스러움과 그 다음에 심하면 잠도 안 와요. 그쵸? 인산대가 이제 불면증이죠. 그쵸? 자, 그리고 심전에 무엇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잘 들어야 돼. 심전에 성급한 시도를 발생시키기도 해. 성급한 시도. 어떤 시도니? 여기 딱 보여주는 거죠. attempt는 항상 뒤에 스토브장소 수식을 가는 걸로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택을 리버스 하는 거지. 리버스를 방향이 무슨 말이겠어? 리버스는 거꾸로 뒤집다, 변경하다 뜻이겠죠. 뒤집다, 변경하다 그렇게 보면 돼.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살짝 끊어봐. 이런 표시는 왜 하는 게 좋냐면 내가 여기서 좀 더 가볍게 읽어가자. 그렇게 항상 글을 읽어가면서 내가 이제 내 두뇌의 어떤 그 속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 내가 살살 조절한다고 생각해줘. 그래서 보고만 있으면 잘 안 되니까 구체적인 사례야 살짝 끊어준다. 여기서 좀 더 가볍게 빨리 읽어도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가지 같은 맥락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나오니까 나 이제 내 경력 이제 끝이야. 나 일 이제 은퇴할 거야.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딱 선언을 했는데 그러나 나중에는 궁금해.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가? 오래된 동료를 만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가? 진짜 요즘 강의도 안 먹히고 무슨 농담해도 애들이 웃지도 않고 애들이 웃는 게 아니라 농담하고 나만 웃고 있고 못하겠다 끝!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 만나보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쵸? 자, 아무튼 볼게요. 자, 그러고 났을 때 보니까 여기서 잘 봐야 돼. 자, 그럼 이제 이건 어떤 경우예요, 결국은? 내가 한 결정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 다음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걸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이때 이런 걸 보시면 안 돼. 이때 쓸모있는 원칙을 일단 나오죠. 쓸모있는 원칙은 무슨 얘기? 앞에 나오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판단이 보이면 좋다, 나쁘다 이런 식의 같이 판단이 보이면 그 부분은 항상 무엇과 관련이 있으니까 필자의 생각과 관련이 있으니까 긍정하고 부정이 보이면 놓치지 말고 봐. 그러니까 대부분 반복 강조되는 말이라든가 상위 개념 이런 것들은 잘 찾는데 의외로 저걸 못 찾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앞에 나오는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괜찮은 방식이 바로 뭐냐면 괜찮은 원칙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잘 줘야 돼. The following move from the time we made a decision, the more likely our judgment is to be cloudy. 이렇게 다 보이지? 그치? 그러면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지.
뭐뭐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하다. 앞쪽이 원인, 뒤쪽이 결과. 이렇게 보면 돼. 일단 자 그러면요. 더 멀리죠. 더 멀리야. 어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결정을 했던 그 시점으로부터 더 멀리 이동할 수. 무슨 말이야? 결정을 했던 시점으로 더 멀리 이동하는 거야. 결정을 했어. 그 시점에서 더 멀리 이동할 수. 무슨 말? 오버타임을 저렇게 얘기해 준 거야. 됐지? 결정을 했던 시점으로부터 더 멀리 이동할 수. 강사 선생님이 그 움직임이라든가 방향을 가리키는 말을 보이면 이미지를 활용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거야. 그치? 결정을 한 시점으로부터 더 멀리 이동할 수. 무슨 말? 결정을 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그쵸?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자, 더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판단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클리어 앤 사운드가 아니야지. 그치? 처음에는 클리어 앤 사운드 했어.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된 거야? 클리어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뭘 쓴 거야? 클라우디드를 쓴 거야. 알겠지? 클라우디드가 바로 무슨 말? 구름 낀, 흐린 그 말이죠. 그쵸? 그럼 잘 들어야 돼. 자, 결정을 했던 시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흐려지지. 멀어질수록 흐려지는 거야. 그러면 결정을 했을 때는 어떻다는 거야? 맑았다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야. 야, 시간이 지나면서 너의 판단이 흐려져서 네가 지금 의심하는 거야. 원래 네가 맨 처음에 했던 그 판단이 클리어 앤 사운드 했다고. 알겠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관련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단서가 한 번만 나오지 않다니까? 이거 봐봐. 그쵸? 너는 과거에 결정했던 그 시점이지. 그때 클리어하고 사운드 했어. 근데 시간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더 흐려져. 그치? 그럼 바꿔 말하면 언제 판단이 가장 좋았다라는 거야? 맨 처음에 네가 과거에 결정을 했을 때 그때 판단이 가장 좋았다는 얘기인 거야. 그치? 이거 잘 봐야 돼. 시간이 지날수록 판단이 흐려진다. 바꿔 말하면 처음에 판단이 가장 클리어하고 사운드했다. 그 얘기해 주는 거야. 그치? 이거 봐야 돼.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왜 발생하는 거냐면 즉 시간이 지나면서 너의 판단이 흐려지는 거야.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는 거냐면 봐봐. 이 부분에서 잘 봐야 돼. 우리의 정신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서브하고 있는 우리의 정신이 이때 서브는 그냥 satisfy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만족시키는 우리의 정신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거야. 어떤 도움이야? let go of는 무엇을 놓아주다 그 말이지. 뭘 놓아주려고 하는 거야? 이걸 놓아주려고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봐봐. 앞에는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한 거니? 이 문장에서 했던 얘기는 결국 어떤 얘기야? 과거로부터 멀어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너 판단이 흐려지니까 결국은 뭘 하라는 얘기야? 가장 명확했던 판단은 과거에 네가 처음 했을 때 그때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판단이 흐려지니까 옛날에 했던 결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바꿀 필요 없어. 그때 했을 때가 가장 명확해. 이 얘기를 해주면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걸 놓아주기 위함이지. 이때 페인은 고통인데 사실 이 문제가 요렇게 딱 밑줄을 쳐서 이제 함축 밑줄로 낼까 말까 했었어요. 그게 사실 더 좋기는 하거든요. 자, 근데 자 보세요. 여기서 고통이라는 건 그럼 어떤 고통이겠어? 고통을 놓아주려고 하는 거죠. 어떤 고통이야? 과거의 결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고통을 놓아주려고 하는 거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니까. 알겠지? 그치? 그래서 요번 장이 뭐가 된다고? 과거의 결정에 대한 뒤에 다시 한번 나오거든. 이거야. 과거의 결정에 대한 재평가. 그래서 뒤쪽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판단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왜? 우리가 그 결정에 대한 강력한 이유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 과거에 네가 결정한 거 강력한 이유가 있어서 결정을 한 거야. 그걸 네가 시간이 지나면서 못 보는 거야. 왜 못 봐? 됐지? 이제 이해되지? 못 봐. 왜? 흐려지니까. 흐려지니까. 구름 끼니까 못 본단 말이야. 계속 이해되지? 판단에 구름이 끼니까 못 보는 거라고. 그치? 너 원래 강력한 이유를 가지고 잘 결정을 했어. 그래서 과거의 결정을 clear and sound 했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쵸? 자, 됐네요. 자,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When we wake and wonder,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그쵸? 이거 살짝
각자 앞에 뭐가 걸리는 거 아니? 일어나서 궁금해 안 되잖아. 이렇다니까. 그치? 이렇게 하나씩 다 나와. 하나씩 앞에서 그냥 주지 않아. 그러니까 영어는 되게 질문이 되게 촘촘해. 앞에서 나왔던 것들 하나씩 뒤에서 뭔가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준단 말이야. 뜬금포 그거 잘 없어. 그치? 그래서 그래서 자문적으로 일어나는 건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뭐야 내가 좀 공정하지 못하고 성급했나? 이런 식으로 이제 궁금해한다면 개인 마스크를 쓰고 와가지고 다음 주에 마스크 벗으면 여러분도 실망해서 되게 걱정되네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래서 내가 이제 고3 친구들 수업할 때 한 10월달쯤 내가 마스크를 계속 쓰고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좀 내가 감기를 옮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쪽이 나서 옮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불편한 상황이니까 이제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한번 쭉 쓰다 보니까 이게 또 화면을 다 내가 저렇게 화면을 내가 나중에 영상을 내가 확인을 하잖아.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훈훈하고 괜찮다. 그 마스크를 쓸 때 마스크 색깔을 바꿔볼까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수업 끝나고 후기에 내가 후기를 써달라고 했거든. 써달라고 이제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써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온줄 아니? 마스크 벗으세요. 용기를 내세요. 괜찮아요. 선생님도 충분히 괜찮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꼭 용기 내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게요. 자, 아무튼 진짜 소명이라고 해야 되나? 자, 아무튼 견적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봅시다. 자, 선생님이 얼굴에 손댄 거는요. 얼굴에 손댄 건 내가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손댄 하나는 이빨. 치아 교정이 있고요. 얼굴이 하기 좀 그렇죠. 치아 교정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제모. 여기 제모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꾸 얘기가 나오고 내가 또 이렇게 생겼다고. 그치?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생겼고 지금 내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렇게 생겼는데 나 진짜 선생님 아버지한테 내가 가장 원망스러운 게 뭔 줄 아니? 나한테 수염을 많이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수염도요, 그 몸에 있는 털이잖아. 정말 이거 없잖아, 여기. 이거 없어요. 그리고 다리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존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제가 이렇게, 면도를 안 하잖아. 면도를 안 하면, 지금 많이 없어진 건데요. 면도를 안 하면 진짜로 나는 한 2, 3일 지나서 그냥 사극에 출연해도 돼요. 지나가는 해인 막 그런 거 있잖아. 그치? 이 김병강, 이거 약간 요거를 이제 출연이 될 정도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없애자. 그래가지고 이제 피부과를 가서 이제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 받으니까, 여기는 남겨둬도 된대. 여기 남겨두는 게 오히려 좋대. 왜냐면 나이 들어서 너무 수염이 없으면 벤자민 것들은 시간을 거꾸로 간다. 약간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남겨두는 게 낫고, 여기만 하지. 근데 많이 아프대. 많이 아파서 혹시 가능하시겠냐고. 피부과 의사가 자기도 한 번 했는데 너무 아파서 자기도 지금 못하고 있다고. 괜찮으시겠냐고. 보통 의사들은 하라고 하거든요. 하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자기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냥 면도 다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너무 아픈데요. 그래서 난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야? 그 사람 남자가 아니네. 그게 뭐 얼마나 아프다고? 그 레이저로 이렇게 하는 게 뭐 얼마나 아프다고 그걸 아프지 한단 말이야? 안 되겠네. 할게요. 그래서 한 번 하면 효과가 없고 5번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5번 하면 패키지라도 뭐 할인해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제 딱 거기다가 했죠. 한 번 딱 하고 나서 좋은데 후회했어요. 정말 아파요. 어떻게 아픈 줄 아니? 수염 하나하나 있지. 모공 하나하나를 레이저로 지지는 거거든. 그럼 이제 죽이는 건데 바늘로 하나씩 콕콕콕 다 찌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씩 콕콕콕 아프시면 말하세요. 자꾸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그렇다고요. 넘어가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너무 섭섭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궁금해할 때는 그러면 우리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는 거야?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 그의 정확한 것인지 아니면 편리함인지. 네가 생각을 왜 바꾸려고 해? 네가 생각을 바꾸는 게 진짜로 네가 정확성을 요하는 거야? 아니면 네가 자꾸 이렇게 고민하게 되니까 그 고민을 없애려고 그냥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그렇죠? 자, 결과 어떤 거냐? 단서 또 한 번 나온다. 우리가 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그렇지? 요게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니? 요게 보이면 성격이 다른 게 두 개 나와야지.
성격이 다른 거 두 가지. 그치? 그러면 pressure to reassess 보이죠? 그쵸? 무슨 말이니? 재평가라는 압력이지. 재평가라는 무슨 말이니? 바꾸란 얘기잖아. 과거의 결정이 잘못되었으니까 바꾸란 얘기야. 그 압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을 믿어야 합니다. 빈칸이라는 말을 믿어야 합니다. 빈칸에는 뭐가 나오겠어? reassess하고 반대 느낌을 주는 게 나와야지. 바꾸지 말란 얘기겠죠. 바꾸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야? 과거에 너의 결정이 옳았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몇 번? 그 1번에서 trust what you knew then. 당신이 그때 알았던 것, 그때죠. 그때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때 알았던 것, 과거의 것을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번에서 실패는 디딤돌이죠. 그 얘기죠. 디딤돌이니까 실패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성장할 수 있다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다 낫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지는 거야. 그 뜻이죠. 그 다음에 look today, not yesterday. 완전히 반대죠. 그쵸? 완전히 반대니까 4번이 가르쳐 줬다라고 잘 봐야 돼. 이런 거에서 낚이면 안 돼. 이게 나의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푸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치? 우리는 항상 과거의 판단보다 현재의 판단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걸 가지고 만든 삼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문의 내용에 충실해야 돼. 지문의 내용은 언제? 과거에가 확실히 더 사운드하고 클리어했다는 얘기였으니까.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야?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라. 됐지?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라. 그 뜻이야. 이렇게 생각해. 대가리 두 개가 하나보다 낫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얘기야.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라. 그 뜻이라는 걸 잘 기억해야 돼. 자, 즉 얘를 이렇게까지 보세요. Seek others advice. 이렇게 해보세요. Seek others advice. 혼자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라. 자, 오늘 마지막 하나 더 하고 다음 주에 순서와 사귄 이야기 하고 또 문제 풀어볼게요. 자, 6번 발표해주세요. 6번 발표. 오늘 뒤에 또 수업 있는 거 아니시죠? 그쵸? 오늘 나밖에 없잖아. 그쵸? 한 2, 3부터 할 거란 얘기예요. 그쵸? 8시 20분 전에서 한 2, 3부터 할 거란 얘기니까 앞타임으로 옮기니까 이게 좋네. 뒷타임이 있으면 셔틀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끝내야 되는데 요때는 이제 더 할 수 있으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닥하고 빨리 하는 얘기잖아. 자, 볼게요. 자, 여기 쭉 보면 자,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자, 여기에 박스. 무슨 말이지? 스피드.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알고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야 돼. 스피리어는 무슨 말이니? 스피리어. 그냥 우수한이라고 이제 알지 마. 우수한이라고 그냥 알지 말고 이렇게 이제 봐야 돼. 됐지? 더 우수한이야. 아니 더 나으냐, 더 나으니까 그러니까 뭘 암시하는 거야? 비교를 암시한다.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 너무 쉬워. 이렇게 주면 너무 쉽다고. 이렇게 대놓고 비교급이니까 얘를 주면 이제 같은 거지만 살짝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더 나은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면 요거 있지. inferior 이렇게 나오면 이제 뭘로 가져야 돼? 이렇게 보는 거야 이제. 그렇지? 이건 열등한 이렇게 하지 말고 더 나쁜. 그렇지? 더 나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니어가 딱 보이면 그때는 뭘로 봐줘야 돼? 시니어가 보이면 그렇게 보면 되지. 그치? 더 오래된, 더 나이든 그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니어가 딱 보이면 이제 그때는 뭐가 되는 거고 그때는 이제 영거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함정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다 뭘 암시한다고? 비교를 암시한다라는 거 잘 봐야 돼. 비교를 암시한다라는 거. 그러면 애터입니다. 무엇을 암시한다고? 비교를 암시합니다. 즉 이쪽에서 to 다음에 synthetic 요게 생략된 걸로 감 잡아줘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superior 다음에 보통 뭐보다 우수한 그 뜻이기 때문에 superior to 명사 이렇게 쓰거든. 이렇게 쓰니까 저기서 나온 to synthetic이 생략된 느낌으로 보는 거 살짝 어렵잖아. 그러면 중요한 건 요거 먼저 생각해줘.
better라고 이렇게 외운다. better라고 그러면 더 나은 거니까 비교 대상이 있겠다. 그럼 내추럴 당연히 무엇과 비교하겠어? 내추럴 당연히 이렇게 이제 비교해 주는 거야. 감 잡을 수 있겠지, 그렇지? 자 하나. 그러면 어떤 과정이 내추럴이니까 해서 천연의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왜냐면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그렇게 가다가도 뭐가 보이니까 요게 보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니까 천연의 그렇게 말하죠. 천연 재료가 본질적으로 더 우수하게 하는, 더 낫다는 무엇보다 합성 혹은 인공 재료보다 그건 자 무엇을 소비자의 선호를 형성했고 식품에 대한 정책 결정을 형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저게 나왔으니까 이런 느낌이니까 지금 여기 나온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합성 그 다음에 염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음식의 색깔을 주는 그 염료가 되는데 거기에 관한 논의에서 disbelief 딱 보이지? disbelief 어떤 거? 앞에는 이런 믿음은 그치? 앞에는 이런 믿음은 자 drives cause to replace 이게 딱 보이네. drive는 그냥 이끌다 발생시키다. 그 다음에 call은 바로 어떤 거야? call 외치면서 뭔가를 요구하는 거야. 그쵸? 외치면서 뭔가를 요구하는 거 요구를 발생시켰습니다. 어떤 요구요? 됐지? 자, 그대로 간다. replace가 보이네요. replace가 보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with가 보이네요. replace A with B. A with B로 바꾸다. 됐지? A, B로 바꾸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읽어가면 돼? petroleum based가 뭐냐? 이거 생각할 필요 없지. 무엇으로? synthetic한 것을 무엇으로? plant 나왔지. plant는 뭘로 가져야 돼? 내추럴한 걸로 보면 되잖아. 그치? 앞에 거 그대로 붙여가면 돼. 이 두 가지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지? 석유 기반의 착색제 이제는 하지 말고 어떤 거? synthetic한 것을 내추럴한 것으로 바꾸자는 얘기구나. 그치? 왜? 앞에서 뭐가 나왔어? 소비자의 선호라고 나왔잖아. 소비자가 뭘 선호해? 소비자가 내추럴한 걸 선호한 거니까 바꿔 말하면 내추럴하지 않은 것은 내추럴로 바꾸자. 그쵸? 이렇게 이해를 해줘. 그러니까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쭉쭉 읽어가죠. 그거 연습 많이 해야 돼, 평소에. 연습 많이 하면 충분히 좋아진다. 글이 되게 쉽게 재밌게 읽힌다는 느낌이 들까? 자, 재미까지는 모르겠다. 자, 아무튼 나는 재밌어요. 나는 재밌는데. 자, 아무튼 봅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죠. 참고로 이건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summary 이렇게 쭉 나오면 이게 카레의 원료가 되는 그 강황 그것을 터메릭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고로 이거 알고 있으면 좋아요. 나머지는 보겠지? 파프리카, 그죠? 그 다음에 당근, 익스트랙트는 추출물, 즉 당면에서 본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나 봐봐, 사람들을 그러면 그 천연 재료를 선호하는데 그러나 잘 들어야 돼. 그러나 과학적인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과학적인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여기 박스 보세요. 과학적인 현실이니까 무슨 말이니? 믿음과 과학에 관한 이야기야. 믿음과 과학에 관한 이야기야. 그치? 자, 그리고 더 복잡합니다. 무슨 얘기니? 앞에 있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과학적인 현실은 그치? 그 different 느낌이라는 거 봐야 돼. 앞에서 그냥 단순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인 현실은 복잡해요. 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현실은 복잡해.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현실은 복잡해. 현실은 달라. 됐죠? 달라. 이렇게 봐야 돼. 자, 이걸 단순히 그냥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앞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아닙니다.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것보다 복잡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르다고요. 됐지? 요거 이해해줘. 요거 분명히 이해했다. 나중에 different 대신에 요걸 물어보면 빈칸으로 31번에서 물어보면 컴플렉스 느낌 잡아야 돼. 컴플렉스 그냥 단순히 복잡한 게 아니라 좀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쓰는 거야. 그치? 좀 다른 이야기. 야, 너 남자친구 좋아한다고? 현실은 더 복잡할 텐데. 그쵸? 무슨 말 알겠지? 자, 그대로 간다. 자, 그래서 쭉 보니까, 자, 그래서 그 내추럴한 것에 문제가 있다니 그 얘기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natural components made to this new allergens require vulnerable supply chains and reduce shelf life 쭉 보이네요. 그쵸? 알러전은 알레르기를 발생시키는 물질. 그치? 그 다음에 vulnerable
취약한 공급망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천연에서 가져온 거니까, 자연에서 가져온 거니까 날씨라든가 기후에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거 되는 거고, 쉘프 라이프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쉘프 라이프. 쉘프가 바로 무슨 말? 진열대라든가 선반이지. 진열대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통기한 적으세요. 유통기한. 쉘프 라이프에서 유통기한. 그 다음에 그쵸.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쵸. 천연이면 그렇죠.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또 이제 뭐가 생기냐면 many natural compounds, 컴파운드 합성물, 화합물 그렇게 보면 돼요. 화합물은 무엇보다 바로 그 합성 화합물보다 인공 화합물보다 더 화학적으로 복잡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복잡한 거야. 화학적인 구조가 복잡하다라는 거고 앞에 complex는 different 느낌이라는 거 그걸 읽어갈 수 있어야 돼. 외우지 말고 왜 그런지 꼭 생각해줘. 자, 그 다음에 meanwhile에 이렇게 딱 풀어보세요. mean 자체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할 때 써요. 왜냐면 mean이 원래 무슨 뜻이에요? mean. 의미하다는 뜻도 있고 방법이라든가 수단이라는 뜻도 있죠. 원래 mean은 중간이야, 중간. 가운데를 안 하나요? 가운데. 봐봐. 가운데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 가운데라는 것은 최소한 몇 번째야? 최소한 두 번째인 거야. 왜? 앞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mean이라는 것 자체가 최소한 몇 번째? 두 번째 얘기를 주는 거야. 그래서 meanwhile은 그러는 동안에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몇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다. 첫 번째 소재가 아니라 두 번째 소재 이야기를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소재를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지금? 내추럴한 거 얘기했지. 그 두 번째 소재를 이제 무슨 얘기하겠어? 신테릭 얘기하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감 잡아? 나중에 meanwhile로 시작하는 문장상 문제 나오면 그 위치를 잡으라고. 그치? 지문소리에서 언급한 몇 번째? 두 번째 이야기다. 지문소리에서 언급한 소재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들어갔잖아. 이렇게 보는 거야. 그쵸? 자, 그런가요? 자,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ynthetic한 거는 비판받고 있는 거지. 그치? 사람들이 안 좋아해. 근데 이게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수십 년의 안전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겪다, 경험하다 그 뜻이야. 겪다, 경험하다 뭘 겪는 거야? rigorous 꼭 좀 알아주세요. rigorous 똑같아요. 똑같은데 rigorous가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으니까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엄격한 테스트를 거치고요. 각각의 배치는 원래 무슨 뜻이에요? 각각의 배치는 묶음이라는 뜻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묶음은 당연히 어떤 거 있어? 왜? 대시라며. 대시. 앞쪽 뒤쪽 같은 얘기라며. 여기서 배치는 바로 어떤 거? 앞에 나오는 synthetic dyes 그 묶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합성 염료 그 묶음은 자, 뭘 해줘야 돼?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돼. 그치? 사용되기 전에. 그쵸? 자, 그럼 이제 감 잡았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추럴한 것에 대한 선언이 당연히 자, 어떤 거라고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그냥 믿음이었잖아. 빌리프였잖아. 빌리프. scientific reality는 다르다며. 그치? 그냥 믿음이었어. 그러니까 뭐가 되겠니? 믿음이라는 걸 그대로 가져간다. 이거 딱 보이지? perception은 무슨 말이야? 지각, 인식 그 말이잖아. 요게 지문 속에 무엇이라고? 지문 속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지문 속에 belief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evidence 보이지? evidence는 이제 지문 속에 무엇으로 볼 수 있겠어? 그치? 이제 이해되시죠? 그쵸? 요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단서가 다 있어. 단서가 다 있으니까 지문 속에서 나왔던 표현들을 잘 찾아가면서 읽어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포괄적인 expression. 포괄적인 연구 없었어. 넓은 범위의 연구 없었어. 자, 그 다음에 마케팅 아니야. 마케팅 얘기 안 나왔어. 잘 들어야 돼. 마케팅이 나오려면 최소한 컴퍼니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애드버타이즈먼트가 느낌이 있어야 돼. 마케팅이 오려면 컴퍼니 애드버타이즈먼트. 그래서 내가 아까 카테고리 의식하라는 게 바로 그거야. 마케팅이 나오려면 그냥 이거 마케팅 아닌가요? 안 그래. 지문서에서 그런 식의 단서들이 나와줘야 돼. 마케팅이 나려면 컴퍼니나 애드버타이즈먼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어. 그거 없고요. 그 다음에 popularity 아니야. 그리고 이것도 역시 아니야. 그치? 내추럴한 건 과학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니야. 너 보시면 되고 5번에서 supported by long-term 안 나왔어. long-term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장기적인 거잖아. 그럼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지. 그치? 그쵸? 자, 보고
아니라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내추럴한 것은 바로 장기적인 거 그거 없었어요. 뭐가 있었어? 바로 요게 장기적인 게 있었어요. 그치? 뭐가 있었어? 셈때리 관계 장기적인 게 있었고 지금 빈칸의 주어는 무엇이기 때문에 내추럴이기 때문에 내추럴한 건 장기적인 거 없었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몇 번이다? 여기 있는 것처럼 당연히 이렇게 요거 볼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계속 연습해야 돼. 그래서 그 일산에 있는 친구가 뭐지? 12월 달부터 이제 학원을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요새도 똑같이 이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일산에서 수요일이구나. 수요일 날 했었는데 그 친구가 12월 달부터 이제 재수를 시작했으면 시험을 잘 봤겠어, 못 봤겠어? 작년 11월 달에 수능 보고 나서 12월에 바로 재수를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준비도 안 돼 있었고 많이 몰랐던 친구였고 등급도 그때 영어가 한 4등급인가 5등급 그랬어요. 근데 그냥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읽었는데 그냥 읽는 대로 답이 보인대. 그렇죠? 읽는 대로 답이 보이는 거 우리는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읽어가는 대로 그냥 이게 당연하지. 그렇죠? 그냥 당연하지. 그리고 그렇게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문 속의 단서들을 활용하는 법들을 같이 배우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꼭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주시고 복습하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요 5회하고요. 그 다음에 6회까지 같이 들고 와주세요. 아시겠죠? 자, 참고로 5회는 그 다음 주에 그 9번하고 11번 설명하고 바로 6회로 갈 거니까 5회 나머지 문제들 그냥 틈틈이 한번 더 풀어봐 주세요. 자, 과제 우선순위는 여기에 있는 암풍 문제 먼저 풀기. 여기 있는 암풍 문제. 왜냐면 이 문제가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12문항짜리 똑같은 세트로 풀어주시고 나머지 주간제까지는 그냥 틈틈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수업에 대해서 그 영상이 필요하시면 선생님한테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선생님이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